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위렛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 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45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도 조금 드렸고 이제 7월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무더위에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올려드리고 그 과목마다 조금 약간 요약 정리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을 좀 암기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식도 좀 제가 요약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수험 관련 자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B형 1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은 체육과 교육과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을 주식과 배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것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문제도 이제 체육과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문제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큰 테마는 이제 체육교육과정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체육교육과정론,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약간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2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는 체육과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직접적으로 이제 교사와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토대, 틀, 이런 것들이 지금 체육교육과정론이고, 그거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체육과 교육과정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내용, 학습자,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거 타이핑을 조금 잘못해가지고요. 뒤에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교과 내용, 학습자, 사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의 체력 수준 향상, 활기찬 미래의 생활 방식을 준비하는 것, 웰리스를 강조하는 모형을 저는 선호합니다. 이게 무슨 모형인지 혹시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체력 교육 모형이 됩니다. 체력 교육 모형. 체력 교육 모형에 해당하는 체육 교육과정 모형, 그러니까 체력 교육 모형이 근거하고 있는 가치 정량은 내용 수달 중심 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 수달 중심 사조 중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체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체력. 교육과정, 요인, 원천 중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내용사 중심사조가 같이 정향이 되는 거고요. 교육과정 원천 중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내용이 됩니다. 내용. 교과 내용이 되는 거. 그 교과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체력이 되는 겁니다. 쭉 이제 내려가 보시면요. 제가 여기 이제 사조와 오형을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체육과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천이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과 내용, 학습자, 사조에 따라 세 가지가 있고요. 이것에 따라 사조와 모형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앞 글자를 따서 많이 외웁니다. 내자사 학생 이렇게 외우거든요. 내용 수달 중심사조, 자아실현 중심사조, 사회교육 중심사조, 사회적 책무성 중심사조, 학습과정 중심사조, 생태통합 중심사조 이렇게 나누는데요. 각각의 사조마다 강조하는 그 원천과 요인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내용수달 중심사조 같은 경우에 내용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자아실현 중심사조는 학생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 사회개혁, 사회적 책무성 중심사조는 사회를 강조하게 됩니다. 학습과정 중심사조는 내용과 학생을 강조하게 되고요. 생태통합 중심사조는 내용, 학습자, 사회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 정량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체육 교육과정 모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움직임 분석 모형, 체력 교육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학문 중심 모형, 발달 교육 모형, 책임감 발달 모형, 개인 의미 추구 모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각각의 모형마다 가치 정향을 반영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런 부분을 밑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내용 수달 사조, 내용 수달 중심 사조를 반영하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분석 모형과 체력 교육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이고요.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발달 교육 모형과 책임감 발달 모형입니다. 사회적 책무성 사조를 강조하는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감 발달 모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책임감 발달 모형이 이제 후속의 TPSR로 이제 발달되게 되는 겁니다. 생태통합 중심 사조 같은 경우는 개인 의미 추구 모형, 학습과정, 가치 정향을 반영하는 모델은 움직임 분석 모형, 개인 의미 모형, 학문 중심 모형이 부분적으로 이 사조를 반영하고 실제 교육 과정 이 사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모형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니까 요 부분 사실 5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조금 나오기가 어렵고요. 여기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내용사 중심 사조를 반영하는 모형 중에 움직임 분석 모형, 체력 교육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학문 중심 모형 이게 가장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학술적으로 그 내용이 딱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딱 떨어지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잘 나올 것 같고, 예, 4번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모형마다 이제 개념틀이 있거든요. 이 개념틀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이제 중요한 요 부분요. 요 부분 이제 당장 표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게 되면 잠시만요. 이 문장이 중요해요. 이 문장이 중요한데, 자, 여러 모형이 동일한 사조를 지향하고 있더라도 모형마다 가장 가치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은 여기에 이제 괄호라든가 이제 빈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은 스포츠이며 체력 교육 모형에서는 체력이고 움직임 분석 모형에서는 인간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세 개를 통틀어서 그 꿰뚫고 있는 가치 정의이 뭐죠? 그렇죠. 내용 수달 중심 사조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 체육과 원천과 그 사조와 모형에 대해서 게시판에 그림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버퍼가 좀 있기 때문에 요 그림 하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요 그림 요 부분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 그림 꼭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면요. 개별화 지도 모형은 개별화 지도 모형은 일일 수업 계획에 대한 부담이 적고의 이유를 매칠러의 주장에 근거하여 단원 계획 수립 측면에서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개별화 지도 모형에서는 뭐가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개인 학습지를 만드는 겁니다. 교사가 이 개인 학습지에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드민턴의 하이클리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교수 모형은 교사가 설명 시범 보이고 하이클리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 시범을 통하고 학생들이 연습 시간을 통해서 학생이 하이클리어를 배우게 하지만 이 개별화 지도 모형은 교사가 그렇게 직접 설명 시범 보이고 그 말로서 설명 시범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글로서 문서로서 담는 겁니다. 문서와 그림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개인 학습지라는 하나의 문서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그 개인 학습지를 통해서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서 본인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나의 목표가 학생들이 상대방이 롱서브 오는 것을 스텝을 뒤로 밟아가지고 하이클리어를 하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개인 학습지는 한 차시 수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학기 거의 단원 수준에서 이것이 조직되고 계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 학습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기준 과제는 예를 들면은 스텝을 연습하기, 두 번째 하이클리어 연습하기, 세 번째 하이클리어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로 보내기, 네 번째 하이클리어와 친구와 랠리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쭉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개별화 지도 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 지도 모형은 한 차시 그 한 차시에 대한 교수학습 단위 과정 교수학습 그 지도안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차시 교수학습 지도안에 대한 모든 내용이 개인 학습지에 담겨 있습니다. 전 이렇게 지금 말로 풀었었지만 이 말로 풀었은 내용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개인 학습지를 토대로 단원 수준에서 교수학습을 계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개별화 지도 모형은 하나의 내용 단원에 대한 통합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같은 말입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은 개인 학습지를 토대로 내용 단원에 대한 통합 계획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화 지도 모형은 개인학습 토대로 단원 수준에서 교수학습을 계약한다는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하이클리어를 지도할 때 직접 교수 모형은 교사가 설명을 시범을 보이고 학생이 연습을 통해서 그걸 익히겠다면 개별화 지도 모형은 교사가 설명 시범 보였던 모든 내용을 개인학습지에 담는 거예요. 개인학습에 담고 교사가 과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 과제가 시험에도 나왔지만 준이, 기도, 큐, 개라고 해서 이제 준비도 과제, 이해 과제, 뭐 기준 과제, 도전 과제, 퀴즈 게임 이렇게 나가게 해서 학생이 그걸 자연스럽게 그 개인학습지 과정에서 익히게끔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준 과제, 도전 과제가 되는 거고 도전 과제가 시험에 나온 거죠. 도전 과제는 기준 과제를 토대로 두 가지 이상의 기준 과제를 엮어가지고 리드업 게임이나 변형 게임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후속에 나오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학년도 A형 1번 문제 있고요. 여기 지금 20학년 A형 1번 문제고요. 개인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의무론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격 완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습관들을 체득하게 하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이게 덕론이 되는데 이 두 문장에 대한 스포츠 이론의 명칭을 쓰시려 했는데 제가 저희 게시판에 스포츠 윤리 이론을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 굉장히 정리가 잘 됐거든요. 제가 요거 이제 AI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정리를 했는데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깝게 정리를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서적을 읽으셔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 부분을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에 어떤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어떤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것이 덕윤리가 되는 거죠. 행위자 중심의 어떤 습관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좋은 습관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 의무주의는 규칙이 있으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규칙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고요. 공리주의 같은 것은 이제 전체가 어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게 이제 핵심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단답식으로 어떤 것이 공리주의냐, 어떤 것이 의무주의냐, 어떤 것이 덕윤리냐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요. 공리주의나 의무주의, 덕윤리를 굉장히 상황에서 묘사해놔요. 근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을 굉장히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만큼 문장 한 문장을 의미 있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공리주의와 의무주의, 덕윤리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상황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이게 헷갈립니다. 전혀 헷갈릴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정확하게 이제 경계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거든요. 공리주의의 경계, 의무주의의 경계, 덕윤리의 경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이 말이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보편적 도덕 법칙, 정업 변칙이 이것이 상황으로 묘사해 놓으면 헷갈릴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공리주의 제가 여기 밑에 보게 되면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 통해서 갖고 게시판에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학년도 A형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역학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20학년도 A형 8번에 나왔던 운동 역학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의 운동 역학의 추세는 그 운동 역학에서 주어지는 지문을 해석하고 운동 역학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나왔던 문제는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라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이런 문제보다는 수직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물어요. 마찰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수직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묻고서 이 개념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튼 20학년도 A형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항력의 크기를 풀이과정과 함께 제시할 것 했는데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찰력은 그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마찰계수는 상수입니다. 상수. 여기 주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찰력이 이제 100N이 되는 거죠. 위에 나온 것처럼. 100N은 여기 지금 미끄러지지 않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지 마찰계수를 쓰면 되는 거죠. 상수 0.5 곱하기 수직항력.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요 표 잘 보시고요. 수직항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00N은 0.5 곱하기 X에서 이 X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저 밑에 문제도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쓰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보게 되면 휠체어 바퀴가 10 라디안 퍼 세크의 각속도로 회전하는 순간 손바닥이 손잡이와 접촉하기 따른 손으로 접선 속도의 크기는 몇 메타파스칼의 구신가 속도가 몇 메타파스칼 제곱입니다. 이것도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체육 현장에서는 이제 V는 RW, 왜냐면 배구 스파이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배드민턴, 하이클리어, 스매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장 최대의 선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회전 반경은 가장 크게, 그리고 그 각속도가 가장 커졌을 때 회전 반경을 가장 크게 손을 쭉 펴주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접선 속도 크기라고 했는데, 이 접선 속도가 결국 이렇게 가리게 되면 선속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V는 RW, 선속도는 R이 이제 회전 반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W가 이제 각속도 되는 거니까, 그 구신가 속도의 때 크기는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V는 RW에서 각각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넣어주면은 되는 거죠. R이 이제 0.5, 회전 반경 0.5가 되는 거고요. W가 10 라디안 퍼 세크. 그럼 이제 선속도가 5 메타 퍼 세크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토대로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제 R이 0.5라고 했고 V 제곱이니까 25가 되는 거죠. 5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구하게 되면 50m 퍼 세크의 제곱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공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운동 역학의 추세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념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공식을 활용하더라도 개념을 파악한 상태에서 공식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차후에 제 게시판에 운동 역학 공식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굿윌의 전공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